사람의 얼굴은 기억에서 지워지지만 공포는 오래 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지명수배의 이름표에서 사라지지 않는 두 사람. 살인을 저지르고 수십 년째 도망 중인 지명수배범. 오늘은 황주연과 박종윤의 이야기입니다. 2008년 6월 17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이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흉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여성을 향해 달려들었고 전처와 전처의 애인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황주연의 전처 김 씨는 한때 그를 믿고 결혼했지만 반복되는 폭력과 통제 속에서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도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주연은 수차례 협박 전화를 걸었고 다시 만나야 한다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피해자는 새 출발을 결심하며 친구와 함께 외출했지만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황주연은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 미리 차량을 세워두고 흉기를 들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한순간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 오랜 집착과 계획이 쌓여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그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 A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도주했고 목격자 진술과 일부 CCTV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후로 공개수배 명단에 오르며 장기 미검거 상태가 되었습니다. 황주연은 단순한 분노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사건 하루 전 그는 119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도로 위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가짜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죠. 나중에 확인된 결과 그건 경찰이 출동하는 속도를 시험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뒤 얼마나 빨리 도망칠 수 있는지 계산했던 겁니다. 범행 당일에도 그는 차량 위치를 미리 정해두고 도로 구조와 CCTV 각도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냉정하고 치밀했습니다. 살인을 위한 리허설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수사 초기의 단서들은 비교적 구체적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는 범행의 순간과 도주로 일부를 포착했습니다. 황주연은 사건 당일 지하철 환승과 이동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 뒤로는 생존 반응이 끊기는 등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황주연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출입국 기록, 가족과 지인 계좌까지 모두 추적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이름은 수배 명단에 남아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황주연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공개수배 전단지의 1번 자리를 오랜 기간 지키면서 매년 갱신되는 전단지와 뉴스 보도는 황주연을 장기 미제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장기 수배자를 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07년 박종윤 사건은 도박과 사체가 얽힌 복잡한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우연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의 대상과 시점, 방식 모두 금전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윤은 지인들과의 도박 과정에서 빚과 갈등이 커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우선 강도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오 씨를 따로 살해한 뒤 공범으로 지목된 남궁 씨와 공모해 도박판이 있다고 김 씨를 유인하여 살해했습니다. 이후 두 시신은 38번 국도 갓길에 유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9년 벌초 작업을 하던 인부들에 의해 안매장된 시신 두 구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검과 지문 감정, 신원 확인을 통해 시신의 신원이 드러났고 경찰은 기존의 실종, 살인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박종윤과 남궁 씨를 주요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남궁 씨는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박종윤은 체포되지 않고 행방을 감췄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완벽한 잠적자라는 점입니다. 황주연과 박종윤은 신분이조가 쉽고 CCTV가 발달하기 전 사건을 저질렀고 그때는 휴대폰 위치 추적도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가진 유일한 단서는 기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흐려지고 세월은 증거를 지웠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이름을 잊어가갔고 두 사람의 얼굴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기술은 발전했지만 범인은 더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공개 수배가 내려진 지 수년이 흘렀지만 검거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보가 끊기고 기록이 묻히면서 사실상 영구미제로 남습니다.
경찰은 황주연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여러 수사관들은 오히려 국내 은신 가능성을 더 높게 봤습니다. 신분을 위조하고 조용한 지방 도시나 산간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사고 후 매형에게 했던 전화 내용을 토대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윤은 지금까지 체포되지 않은 이유가 이미 사망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궁 씨가 체포된 후 사건에 대해 신문을 했고 묵비권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심증상 남궁 씨가 살해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송사와 다큐멘터리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황주연과 박종윤의 얼굴을 기억하자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지만 그들의 흔적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국내에 은신해 있을지, 해외 도주의 가능성은 없는지, 아니면 이미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사건은 오래된 기사 속에 묻혀 있지만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빼앗고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은 분노했고 사회에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도망자는 결국 심리적 감옥에 갇힌다고. 잠시 자유로워 보이지만 언제나 누군가의 발소리에 깜짝 놀라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의심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그들은 같은 시대의 범죄자였고 살인으로 지명수배를 당했고 둘 모두 종적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법은 잊었을지 몰라도 사회는 잊지 않습니다. 수배 전단지 속 낡은 사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그 질문이 이어지는 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황주연과 박종윤. 두 사람 중 아직까지도 살아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